오늘은 이제 이슈 토크가 아니고 다른 컨텐츠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컨텐츠는 시보 읽기 컨텐츠입니다. 뭐 군에 가면은 군보가 있고 뭐 시에 가면 시보가 있죠. 이걸 다 통칭해서 저희가 관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관보에 정말 유익한 소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부터 우리가 이제 관보를 안 읽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그래서 이제 저희 경남포스트 자사에 있는 기자님과 같이 창원시에서 나오고 있는 관보인 창원시보를 같이 읽어보고 유익한 소식을 좀 나눠보는 그런 공익적인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저와 같이 방송을 같이 하게 되신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포스트의 기자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창원시의 관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창원시보에서도 기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남포스트의 정규직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경남포스트의 기자시기도 하지만 예. 또 이제 창원시보 기자로도 또 시민기자로 활동. 시민기자로 또 예. 활약하시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먼저 이제 그 창원시보가 정확히 어떤 신문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창원시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시보는 1993년 9월 25일 날 창간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2010년 7월 1일 날 마산창원진해가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 개시가 통합했습니다. 통합하면서 통합창원시보가 출간됐습니다. 네. 그 통합 이전에 총 395호까지 발간이 됐었고요. 네. 통합 이후에 335호까지. 그러니까 현재 6월 10일 날 나온 게 최근에 나온 게 335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 395호까지 나왔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통합 이후에 335호가 나왔다는 거는 추월할 날이 얼마 넘지 않았네요. 그죠? 몇 부 안 남았죠. 그러니까 대략 이제 한 30개월, 그러니까 예. 한 3, 4년만 더 지나면은 추월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지금 이제 창원시보의 시민기자로 활동하고 계신데 예. 창원시보의 시민기자는 어떻게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어떤 활동을 하는지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신다면. 창원시보 시민기자는 이제 공보실에서 창원시보 기자 모집하는 안내를 냅니다. 그러면 예. 거기에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되면은 2년 동안 시민기자로 활동을 하는데요. 네. 현재 지금 창원시보의 시민기자는 4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40분이나. 예. 많이 활동하고 계시네요. 이분들은 연령층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요? 학생 기자부터 해서 그럼 이제 20대도 있을 것이고 예, 60대에도 10대도 있습니다. 10대부터 10대도 있으시고. 60대까지 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경쟁률도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경쟁률은 제가 응모할 때 한 4대 1이라고 들었습니다. 4대 1이면은 그렇습니다. 절대 적다고 할 수 없는데요. 굉장히 그렇죠. 많은 분들이 지원했다고 40명 모집에 한 네. 160명 정도가 지원을 했겠죠. 이야, 역시 그 시보를 많이 보다 보니까 또 예. 지원도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 예. 창원 시보는 지금 대략 몇 부 정도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시보는 월 2회를 발행하는데요. 네네. 매월 10일하고 예. 25일 날 이렇게 인쇄가 됩니다. 네네. 한 번 인쇄할 때 23만 부를 인쇄합니다. 23만 부.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게 일반 신문하고 좀 다르니까 예. 댁에서 보통 하나 비치해 놓고 보실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거의 이제 뭐 요즘은 1인 가구도 많지만 뭐 4인 가구가 있다고 네. 가정을 했었을 때는 사실상 이제 창원 시민 대부분이 이 시보를 보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네요. 우리 보통 그 관공서나 네. 또 뭐 도서관 뭐 우리 각 가정 우리 아파트 현관 입구에 보면은 네. 시보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시보가 나오고 나서 한 3, 4일 정도 지나면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아. 그만큼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 실제로 이게 어쨌든 창원시보는 관보인데 뭐 관보라고 하면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할 것 같습니다만 네. 제 생각에는 뭐 일반 우리 신문은 뭐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는 게 일반적인데 네. 그 관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긍정적이고 생활에 유용하고 도움되는 정보가 많이 실려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관보다 보니까 네. 주로 이제 창원의 시책이나 또 시의회 소식, 또 문화계 소식, 우리 창원 지역의 곳곳에 또 우리 이웃들의 그렇군요. 또 소소한 살아가는 이야기, 네. 생활 정보들 이런 위주로 게재가 되기 때문에 예. 창원시보만 보셔도 창원 전 지역에 예. 일어나고 있는 뭐 크고 작은 일들을 세상에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이제 유익한 소식 그리고 좀 재밌는 소식을 뽑아서 알려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역할이겠다 이런 생각 좀 드는데요. 곧바로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요. 제가 뽑은 두 가지 소식은 첫째는 창원 시정 소식이고요. 네. 두 번째는 시의회 소식을 또 간략하게 또 뽑아봤습니다. 네. 이 도시를 이루는 근간은 또 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람이 없다면은 그 도시가 지속이 될 수 없을 거니까요. 없죠. 창원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인구 주출인데요. 특히 또 젊은 청년층의 인구 주출이 아주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이죠.
우리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될 당시에만 해도 네. 110만에 육박했는데요. 현재 지금 100만이 거의 지금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때문에 창원시에서는 인구 감소에 대한 대비책을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예. 해외의 선진 도시 중에 산업 혁신을 통해서 인구가 지금 현재도 네.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성공 사례를 찾아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창원특별시는 지난 5월 29일 5박 7일 일정으로 네. 프랑스 몽펠리에와 그르노블 등 2개 도시 순방길에 올랐는데요. 창원시가 이번에 프랑스와 도시와 교류를 맺는 거 이번 처음입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서 우리 미카엘 시장은 창원이 아주 매력적인 젊은 도시로 앞으로 경제, 문화, 교육 등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갔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 이에 홍 시장은 몽펠리의 젊은 인구 유입 및 인구 증가 정책에 관심이 크며 예. 앞으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두 도시 간의 상생 발전을 이끌어내겠다고 화답을 했고요. 네. 이게 몽펠리에라 하면 이제 남부 지중해에 예. 있는 도시고 30만 정도 살고 있는 도시. 그러니까 대략 예. 마산과 진해 중간 정도의 도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계획도시가 아니었었는데 계획도시가 1919년에 너무 이제 우리 주택이 프랑스 지역에 부족하다 보니까 네. 계획도시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도시잖아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역사적인 건물, 현대미술관 이런 것들이 입주하면서 관광도시로 성장할 것 같은 그런 기미가 보이다가 뭐 최근에 이제 프랑스 남부의 기술과 여러 테크와 관련한 그런 허브 도시로 성장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스타트업과 이제 연구와 관련한 그런 단지들이 많이 입주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창원도 상대적으로 전국적인 기준에서는 젊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34세 이하 청년이 제가 알기로는 한 2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꽤 젊은 수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홍남표 시장께서 갔다 오신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무려 50%가 34세 이하 젊은 청년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젊은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찾은 도시가 프랑스의 또 약간 낯선 도시입니다. 그르노블이라고 하는 동네를 또 다녀왔다고 합니다. 이 그르노블은 남부의 작은 도시인데요. 네네. 1900년대 알프스 산맥의 높은 수위차를 이용해서 수력 발전을 일찍이 도입했습니다. 그런 도시군요. 예. 그래서 화공과 제철, 전자를 주축으로 하는 공업 도시로 도약했는데요. 하지만 그 30년 전부터 예. 공단 노후화가 시작되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쇠락기를 지금 걷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원이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를 먼저 겪은 거나 다름없네요. 예. 네. 그래서 착안한 것이 2008년 자이언트 프로젝트라고 네. 새로운 프로젝트를 가동하면서 현재는 세계적인 첨단 도시로 탈바꿈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그르노블이 공과대학을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 뭐 거의 전체 4년 동안 학교를 다니는 시간 중에 절반 가까운 시간을 기업에서 인턴십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업에서 체험을 하면서 예. 그렇게 보낸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르노블 대학생들은 평균 1년 6개월 정도를 네. 기업과 함께 일하고 졸업생의 80% 이상이 협업한 기업에 입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유럽 싱크로트론 방사선 연구소, 그리고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등 현재 그르노블이 자리 잡은 여러 연구기관들은 최첨단 장비들을 기업, 대학 등과 공유하면서 매년 6천여 편의 연구 실적 출판과 600여 개의 특허를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산업협력이 잘 돼 있는 도시고 이런 산업협력이 잘 돼 있는 게 앞으로 이제 장래 이제 창원이 국가산단 2.0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과 상당히 밀접하다라고 저는 보여지네요. 예, 창원시는 이번 그 프랑스 순방 몽펠리에시와 그르노블 2개 도시를 순방하면서 두 도시의 성공 사례를 롤 모델로 삼아서 창국가 산단 2.0을 성공시키고 창원 미래 50년 비전도 더욱 강화하여 창원을 동북아 최고의 혁신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시의회도 좀 바빴다고 합니다. 시의회 소식 조금 15에 있는 내용 소개해 주시죠. 예, 15에 있는 시의회 내용을 한번 간추려 봤습니다. 시의회는 지난 5일 제134회 1차 정례를 개하고 의정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오는 6월 28일까지 예. 총 24일간 열리는 이번 정례에서는 4회에 걸쳐 본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본회의라 하면은 뭐 이게 뉴스에 보다시피 뭐 국회도 본회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시의회도 본회의, 모두가 전원이 모이는 본회의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 예, 제1차 정례에서는 네.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네. 예비비 지출 결산 심사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의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조례안 및 안건을 심사 처리합니다. 네, 간단하게 이것도 중간에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뭐 국회처럼 이제 시의회도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담당하는 그 시청의 부서들을 직접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창원시의회에는 건설해양농림위원회가 있는데 건설해양농림과 관련한 창원시 부속관은 이제 건설해양농림 그 위원회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거죠. 예,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국회와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감사를 이어간다는 내용이네요. 그리고 22일 3차 본회의를 통해서도 시정 대한 질문이 계속 이어지고요. 네네. 그리고 정례의 마지막 날이죠. 28일. 예. 대망의 28일에는 이제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있습니다. 아, 대망의 예. 후반기 의장단 선거네요. 의장단 선거, 네. 의장단 선거 같으면은 이제 창원시 의회 의장과 부의장 네. 그리고 5개 상임위의 네. 상위위원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의장단 선출 같은 경우에는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지금 이제 각 상임위원장 후보와 의장단 후보를 선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또 본회의에 가서 이렇게 확실하게 인준을 받는 또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이후에 의장단이 선출되면 또 다음 그 시보나 다다음 시보에는 또 후반기 의장단에 관한 그런 내용이 또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네. 소식을 가지고 경남 포스트에서 또 한번 전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뽑은 15 소식을 간단하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2021년에 JTBC에서 방영한 슈퍼밴드 2라고 하는 밴드 이제 경연 프로그램입니다. 슈퍼밴드 2에서 3위를 차지한 밴드 4인조 밴드 카디가요 7월 13일 토요일 성산아톨 소극장을 찾는다고 하는 소식을 보게 됐습니다. 카디는 최근에도 서울과 부산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 정도로 굉장히 흥행력이 좋은 밴드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제 놀라운 거는 이 JTBC 경연 중에 이분들이 결성이 된 밴드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꾸준히 활동을 이어나가는 거 보니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보컬리스트인 김리재 씨가 상당히 유명합니다. 카디 보컬로도 상당히 유명하지만요. 그 복면가왕의 인디언 인형 가면으로 출연해서 5연승 그러니까 장기 집권 가왕으로 이름을 알리게 됐습니다. 카디 노래는 아니고 이제 그때 복면가왕에 나와서 부르셨던 노래지만은 넬이라는 밴드가 부른 기억을 걷는 시간을 커버한 버전이 상당히 유명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이 카디라는 팀의 뭐 서브 기타를 보통 이제 밴드에서 치는 그런 그룹도 있고 키보드를 베이스 대신에 넣는 그런 그룹도 있는데 여기는 서브 기타 대신에 검은고 연주자인 박다울 씨가 밴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사운드가 좀 실험적인 편이다 이런 평가를 좀 받는 그룹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사운드 자체는 좀 기본적으로 하드락,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르인 하드락 장르이기 때문에 뭐 검은고 음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무난하게 좀 밴드 음악을 좋아하신다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ES24에서 예매가 가능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뭐 시야 제한석은 애초에 이제 예약을 안 받았고 뭐 이 성산아톨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계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뭐 콘서트 홀이 아닌 일반 공연장에서 하는 경우에는 일렬로 이렇게 의자를 깔아놓기 때문에 시야를 가리게 되잖아요. 근데 성산아톨은 원래 처음 생길 때부터 공연장 목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시야가 가려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관객석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직까지 예매하셔도 충분히 공연을 보실 수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이 카디라는 밴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대표곡이 왓치아웃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처음 들으시면 검은고 음이 나오면서 굉장히 특이한 김리지 씨의 보컬링이 인상적인 그런 곡인데요. 과감하게 티켓팅 한번 들어보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연구원님 평소에도 뭐 이게 성산아톨이나 네네. 관내 3.15 아트센터 같은 또 진해문화센터나 네. 그래서 공연을 자주 좀 찾아서 네, 뭐 보러 가시는 편입니다. 그렇게 안 생겼는데 예. 생각보다 좀 문화를 좀 즐기는 편이고 아. 공연도 자주 보러 가고 전시도 좀 자주 보러 가고. 예.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많은 분들이 지역을 떠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그 지역은 이제 문화가 너무 없다. 지역 문화가 없으니까 서울에 가서 좋은 공연이나 좋은 전시를 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막상 그분들도 서울 가면은 공연 전시 잘 안 봐요. 근데 지방에 정말 좋은 공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것들을 사실을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은 경남 지역만 따로 뜨지 않거든요. 네. 경상 이렇게 해서 대구, 경북, 경남, 울산까지 묶어서 이렇게 뜨게 되거든요. 영남권을 아주 통틀어서 그렇죠. 이렇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거기서 창원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를 찾는 것도 쉽지가 않고. 네. 근데 15를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알게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또 공연 소식들을 네. 다루고 있고요. 또 제일 좋은 점은 이게 우리 관내에 있는 이게 공연장이 네,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접근성이 아주 좋죠. 맞습니다. 예.
문화 소식 하나만 좀 더 들여다 보겠습니다. 김성복 상신여대 조숙가 교수 초대전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이미 6월 중에 열리고 있고요. 7월 28일까지 마산에 위치해 있죠. 문신미술관 제2전시관에서 현재 개최되고 있습니다. 자, 김성복 교수는 작년 대한민국 조각 작가에게 주는 큰 상입니다. 문신미술상 수상자고요. 여기서 말하는 문신은 타투가 아닙니다. 타투로 알고 계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 타투가 아니라 마산에서 나고자 한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 선생 할 때 그 문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02년부터 문신 그 작가상을 제정해서 지금 상원시에 수상을 하고 있고요. 김성복 작가는 작년도 수상자입니다. 그래서 김성복 작가는 전통적인 소재의 동물 조각을 통해서 한국적 형상을 잘 만들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조각 작가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전시 제목이 이별인데요. 이별이 이제 그 연인들끼리의 그 이별 그런 게 아니고 이별이 이제 중의적인 표현이더라고요. 이별. 그러니까 지구를 보고 이별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 지구와 이별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워낙에 탐욕스럽게 지구를 사용해서 이별과 인간이 이제 이별하게 됐다. 이런 주제로 좀 섬뜩하면서도 참 이렇게 참 새로운 시각입니다. 그렇죠? 상당히 좀 철학적인 철학적입니다.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로 이제 진행되는 전시회고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멸종시키거나 인간으로 인해 멸종 위기를 맞은 종입니다. 아프리카 흰 코뿔소, 모리셔스 도도새, 갈라파고스 거북 등의 조각을 통해서 경각심을 더 해주고 있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방당하거나 아니면 왜곡되어 있는 인간 조각들을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곡되어 있는 인간성, 뭐 눈이 빨갛다거나 손이 과도하게 크다거나 이런 인간 조각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15를 통해서 이 소식을 알게 돼서 그 지금 전시 같은 경우는 무료로 갈 수 있고 카디 공연 같은 경우는 4만 원이더라고 전석이. 저는 이 두 공연 다 잘 보고 올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정규 시장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예, 우리 지역의 다양한 소식들을 창원 15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이런 소식들을 가지고 또 우리 경남 포스트 라이브에 매주 한 번씩 또는 뭐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좋은 이슈들 있으면 들고 여러분들 찾아가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